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떠오르는 자기계발 멘토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롭 다니얼을 아시나요? 피자 배달부이자 최저임금 노동자로 일을 시작해 19살의 나이에 영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영업 능력을 인정받아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며 2,000명이 넘는 영업사원을 양성해냈다고 해요. 현재 기업의 성장을 돕는 비즈니스 코칭과 전 세계 1억 번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전설의 자기계발 팟캐스트 마인드셋 멘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그는 과거 자신처럼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변화를 머뭇거리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멘탈 코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뭔가를 실행에 옮겨야 할 때 주저하는 습관이 만성화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반복되는 미루기나 의지박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문제점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숙제 같아요. 이걸 해결할 실천적 방법을 이 책에 담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입니다. 지은이 롭 다니얼, 펴낸 곳은 서삼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작은 행동 설계에 필요한 딱 두 가지의 핵심을 전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공포와 불안에 속아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을 버릴 것, 그리고 몸이 먼저 움직이는 행동 자동화 패턴을 익힐 것.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완수하고 몸으로 익힐 때 비로소 의지박약과 만성적 미루기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작은 행동 설계의 두 가지 핵심을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은 존재하지 않는 불안, 즉 상상 속 공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려움 대부분은 실제가 아닌 상상의 시나리오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날 평가하면? 저자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후천적으로 학습된 것이며 실제 상황이 아니다. 편도체가 그것을 진짜 위험처럼 처리하면서 우리는 행동 대신 망상 회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제안하는데요. 두려움을 환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위협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상상의 시나리오를 글로 써보고 증거를 찾아 반박하는 거죠. 증거는 없지만 행동하는 순간 해석이 바뀐다. 사실을 직시하면 두려움은 설자리를 잃고 감상이 아닌 구체적 행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몸을 먼저 움직여 뇌를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분이 좋아지면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행동, 감정, 생각 순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고 명확한 마이크로 액션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써야 해, 노트 펴기, 제목 하나만 써보기. 운동을 해야 해, 운동화 끝만 묶기, 1분 걷기. 이런 행동은 너무 작아서 저항이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 작은 한 걸음이 뇌에 우린 지금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두려움은 감소하고 뇌는 잘하고 있다며 자극을 느끼며 다음 행동을 위한 모멘텀이 생깁니다. 이 작은 루프가 반복되면 행동으로 불안을 이긴다는 책의 메시지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나의 삶 루틴으로 자리 잡을 거예요. 행동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좀 더 고민해 본 다음에 하자.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 시작하자.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행동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다. 첫 번째 포인트는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일을 보내기 전까지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운동화를 신기 전까지 운동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문장을 쓰기 전까지 글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자는 실제로 행동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는 점을 여러 사례로 강조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행동은 불안을 줄이고 명확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면 마음속 불안은 커지죠. 그러나 작은 행동을 하면 불안은 사그라들고 뇌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고 다시 신호합니다. 이는 행동, 감정, 결과라는 연쇄고리를 만드는 첫 걸음이에요. 세 번째 포인트는 행동이 모멘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움직이면 변화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저자는 작은 승리의 힘을 통해 반복적으로 행동할 때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도파민 루프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행동은 결과만 아니라 다음 행동의 기반이 되는 힘이 됩니다. 심리적 전환 또한 필요한데요. 모든 변화는 마음의 전환에서 시작합니다. 저자는 두려움은 환상이다, 행동이 해독제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전환은 두려움은 환상이다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두려움은 현실이 아닌 상상 속 시나리오에서 나옵니다. 실패할까? 거절당할까? 이런 내면의 목소리들이 실제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뇌의 편도체는 그것을 실제 위협으로 오인합니다. 하지만 행동을 시작하면 뇌는 자신이 틀렸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작은 행동이 상상의 힘을 꺾습니다. 두 번째 전환은 정체성은 변화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면 그 말은 곧 현실이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5분 전에 자신이 될 의무가 없다. 정체성은 행동의 반복에 의해 재구성됩니다. 작게라도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 뇌는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로 자신을 재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전환은 뇌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작은 행동의 반복은 신경회로를 강화하고 기존의 회피 패턴을 무너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은 나는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전환의 핵심입니다. 이 세 단계가 만나며 우리는 단순한 의지를 넘어 진짜 내면의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완벽을 기다리기보단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라. 행동은 문제를 막아두지 않고 직접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것이 롭 다니엘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며 여전히 주저앉아서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누구인가? 혹시 당신 자신이 아닐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일자리를 원하며 인간관계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각자 추구하는 바에 따라 삶을 바꿔보고자 노력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성공과 행복을 거머쥐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그동안 살아온 방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앞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24살 때 나 역시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 당시 한창 실력 좋은 영업사원이었던 나는 영업사무소를 직접 이끌 수 있는 꿈같은 일터로 자리를 막 옮긴 참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일에 쏟아부어 악착같이 돈을 벌었고 한동안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하지만 일주일에 110시간을 일에만 쏟아붓는 날들이 몇 년간 이어졌고 몸과 마음은 서서히 지쳐갔다. 그렇게 삶은 점점 피폐해졌고 2010년 10월에는 그토록 몸을 바쳐 일한 회사에 투자한 돈도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수십 년간 몸에 익은 행동들을 바꿔놓지 못했다. 그렇게 인생의 실패를 맛본 후 수많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내 행동의 바탕에 나는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그릇된 믿음은 내 지난날에 뿌리가 닿아 있었다. 나는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당시 아버지의 중독 증세는 매우 심했고 어린 나를 위험한 지경에 몰아넣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는 항상 나보다 술이 먼저였다. 아버지는 내가 15살 때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알코올 중독이 내게 어떤 정서적 피해를 미쳤는지 알게 된 것은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내가 성공하려고 그토록 발버둥을 친 이유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랑을 나 역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만일 내가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원했다면 먼저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곳에 열정을 쏟았을 것이다. 그 깨달음을 얻은 직후 나는 나를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어떤 것에 열정을 느끼고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즐거워했는지 스스로 탐구했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내가 가장 좋아했던 일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들을 교육하는 일이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좋았고 그 일은 그 자체로 내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유달리 잘 들어주었던 나는 한때 심리학자를 꿈꾸기도 했는데 내가 일터에서 가장 좋아했던 일은 심리학자의 일과 여러모로 비슷했다. 그동안 번 돈은 다 사라졌지만 여러 해에 걸쳐 쌓아 올린 지식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었다. 그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한 조각의 교훈이나 영감을 발견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팟캐스트 채널 마인드셋 멘토였다. 처음 팟캐스트를 녹음할 때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나조차도 잘 몰랐고 이 일이 불러일으킬 효과 역시 생각하지 않았다. 내 팟캐스트가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입소문이 나는지 그리고 이 콘텐츠가 얼마만큼 돈이 되는지 따위는 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내 삶에 도움이 되어준 사람이나 사물에 관한 이야기를 청취자들에게 들려주는데 몰두할 뿐이었다. 처음에는 매일매일 일기를 써나가듯 방송을 진행하며 내게 필요한 말들을 마이크 앞에서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마치 누군가 와서 읽기를 기다리는 활짝 펼쳐진 책처럼 개인적인 약점이나 치부까지 드러내며 방송을 이어갔다. 그렇게 하루하루 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진정한 치유는 감정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을 얻고서야 성공을 향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바닥으로 떨어졌던 내 인생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더 나아졌고 그 덕분에 팟캐스트도 1300회가 넘도록 녹음할 수 있었다. 현재 내 팟캐스트는 다운로드 횟수만 해도 1억 회를 넘어서는 등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 나는 2개의 회사를 운영 중이다. 하나는 기업의 경영주들에게 회사를 성장시키고 사업을 확장하는 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교육기관이며 또 하나는 내 팟캐스트 채널과 자기계발 강좌로 운영하는 회사 마인드셋 멘토다. 나는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 인간관계, 비즈니스, 건강, 가족, 돈처럼 그들이 각자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의 성공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수천 명의 고객을 코치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체중 감량이든 더 많은 돈이든 더 나은 인간관계든 그 목표를 이루려면 각자에게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무턱대고 시도하기에는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다. 행동한다고 문제가 생기는 법은 없으며
오히려 행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행동했다가 되려 문제를 키운 사람이 있다는 말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당신이 깨달아야 할 불편한 진실은 자기가 처음 내디딜 발걸음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목표를 향해 과감히 첫발을 떼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자기가 잠재력을 갖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현실화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썼다. 또 여러 차례 행동을 시도해서 처음에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갑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바친다. 독자 여러분의 고민은 아주 다양할 것이다. 누군가는 사업 계획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 힘들 수도 있고 다이어트나 운동 습관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고민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즐거운 기분으로 길을 나섰지만 언제부터인가 삶이 궤도를 벗어나고 의욕이 사라지고 목표를 달성하기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의 문을 열어줄 단 하나의 열쇠만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열쇠는 없다. 당신의 꿈을 단번에 이루어주는 마법의 주문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이란 삶을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하나의 큰 이벤트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같이 실천에 옮기는 수많은 사소한 행동, 즉 마이크로 액션에서 비롯된다. 당신의 인간관계, 은행 계좌의 잔액, 지금까지 밟아온 경력 등 모든 것이 당신이 과거에 행했던 마이크로 액션의 결과물이다. 그 말은 당신의 미래 역시 지금부터 실천할 마이크로 액션에 달려있다는 뜻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남들과 비교해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내가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할 필요 없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는 몰랐던 내면의 잠재력을 조금이나마 깨달았는지, 오늘 조금 더 나은 내가 됐는지 반성하는 것. 이는 당신이 그날 하루 동안 어떤 행동을 실천했는가에 달려있다. 다행히도 어제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있다. 지금 힘들고 나중에 수월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수월하고 나중에 힘든 길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다. 나는 당신이 전자를 택하길 바란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여기저기 부딪혀 혹이 나고 멍이 들고 상처도 입기 마련이다. 그런 우여곡절 없이 인생을 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힘든 일을 하면 육체든 감정이든 잠시 고통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이내 그 순간들에 고마워할 것이다. 약간의 고통은 성장의 촉진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헬스클럽에 가서 몸을 단련한다면 근육에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고 피로가 쌓일 만큼 운동을 해야 근육이 더 크고 강하게 자라나는 법이다. 사람의 뇌도 마찬가지다.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자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한다. 그 일을 가능케 할 비법 중 하나는 당신 자신을 선택지가 없는 상황으로 스스로 몰아넣는 것이다. 중국 춘추시대의 군사 전략가 손무는 자신의 책 손자병법에서 전투에 나선 군대가 적진의 강가에 도달한 뒤에는 다리와 배에 불을 질러 되돌아갈 길을 아예 차단해버릴 필요가 있다고 썼다. 후퇴라는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은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워 이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이나 에스파냐의 탐험가 에르난 코르테스 같은 유명한 정복자들도 비슷한 전법을 구사했다. 이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사생결단의 자세로 전투에 임하게 만드는 전략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당신도 자신을 위해 이런 전법을 구사해야 한다. 목표를 세우고 오직 그곳만을 향해 나아가라. 이 여정에 나선 사람은 먼저 그동안
본인이 행동에 나서지 않은 이유를 알아내어 활주로에 놓인 장애물을 치우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재 당신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을 원하는 삶으로 안내해주는 마이크로 액션, 의식, 습관 등을 실천한다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뇌의 작동 원리를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일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순간 뇌가 실제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뇌는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연결 지점인 시냅스를 새롭게 연결하거나 재구축하며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즉 신경 가소성이 있다. 당신이 특정한 행동을 통해 뇌의 작업을 명령하면 뇌의 시냅스가 새롭게 연결됨으로써 그 행동을 주저없이 더 쉽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당신이 일으킨 변화가 새로운 습관이나 일상으로 서서히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삶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행동 요령은 다음 6단계로 압축되며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각자 추구하는 목표를 잘 생각해보고 이 과정을 차례로 밟아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 집중 2. 수행 3. 지속 4. 휴식 5. 보상 6. 반복 그동안 나는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배웠다. 하지만 이 책은 내 개인적인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 않다. 또한 아직 입증되지 않은 이론이나 주장 역시 적지 않았고 내가 직접 코칭했던 고객들의 사례를 통해 당신이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다양하게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그들이 맞닥뜨렸던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운동, 돈, 사업, 인간관계 등으로 이 책에서는 그 분야의 이야기가 주된 사례로 소개된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은 당신이 해결하려는 문제나 달성하기 위해 애쓰는 목표와 무관하게 모든 분야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1장 공포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거짓이다. 1장에서 이야기할 첫 번째 단계는 공포의 본질을 이해하고 당신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얼마나 허구적인 상상의 산물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당신은 늘 뭔가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지는 않은가. 물론 실패가 무섭거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려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또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허나 이 모든 건 당신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 때문에 도전 대신 안전한 길을 택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미안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어떤 일도 해내지 못한다. 경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스스로 경기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당신이 느끼는 공포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안전지대 바깥으로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 진정한 변화는 안전지대의 바깥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의 뇌는 그냥 내버려두면 늘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뇌가 원초적 공포와 지적 공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를 판단할 책임은 당신의 몫일 수밖에 없다. 공포의 본 모습을 파악하는 과정은 몸의 근육을 쌓는 과정과도 같다. 공포의 본질을 더 분명히 깨달을수록 이를 더 효과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포가 어디에서 오는지 밝혀내고 그것이 당신의 소유물이 아님을 인정한 뒤에 미련 없이 떠나보내야 한다. 당신의 관점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포용하라. 나를 찾아온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다. 충분히 이해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배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내 대답은 한결같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극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공포는 진짜가 아니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가? 앞서 설명한 5가지 공포를 다시 살펴보고 지금 당신이 어떤 종류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 중에 지금 당장 심각한 물리적 위험으로 이어질 만한 공포가 있나? 절대 그렇지 않다. 작가 겸 컨설턴트 칼 아브레이트는 공포를 마음속으로 상상한 사건이나 경험이 현실이 될 거라고 예상함으로써 초래되는 불안한 감정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핵심은 상상한이라는 단어다. 그 공포는 실제로 벌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일에 대한 생물학적 반응이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를 마음속에서 제멋대로 꾸며낸다. 더구나 그렇게 그려낸 미래의 모습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그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혹시 이제 막 새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느끼고 있는가? 사실 모든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게다가 크고 작은 문제를 겪고 있는 회사라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주장의 핵심은 마음속으로 상상한 미래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맞춰보라는 것이다. 당신이 시작한 사업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는 성공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심지어 성공을 열망하는 야심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코넬 대학교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중에 85%는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벌어지는 일 15% 중에 79%는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해결된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훈을 안겨주기도 한다. 그러니 생각해보라.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에 97%는 기우에 불과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공포나 두려움은 아무런 근거 없는 비관적 사고에서 비롯될 뿐이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완수하고 몸으로 익힐 때 비로소 의지박약과 만성적 미루기에서 벗어나 행동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말만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귀찮음을 이기고 침대 밖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루가 저절로 시작되듯, 노트북에 전원 버튼을 켜는 순간 오늘의 할 일을 시작하듯, 책의 첫 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독서를 시작하듯, 몸이 먼저 반응하는 1%의 행동 변화가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만들어낼 거예요. 기회가 되신다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숨은 잠재력을 폭발시키시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공유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